일단은 오늘 제 폰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봅시다. 자, 4번 문제부터 같이 보자. 자, 역집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영어로 이제 파워셋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파워가 몇이고 셋이 집합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PA라는 기호로서 우리가 식을 정의를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바로 뭐가 된다? 자, A의 자, 부분 집합을 뭐로? 자,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제 우리가 PA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라는 집합을 내가 자, 1과 2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PA의 원소 구성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 집합의 부분 집합, 공집합, 그리고 1만 원소로 가는 집합, 2만 원소로 가는 집합, 1하고 2 둘 다를 원소로 가는 집합 해서 우리가 PA가 이렇게 성정이 되겠구나. 왜 잘렸어?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다시 자, 우리가 P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이거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아. 수랑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NPA를 물어본다면 요 말은 뭐랑 같아? 2의 NA제곱이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이번 문제에서는 자 A가 뭐라고 나와 있어? A, B, C라고 나와 있을 때 자 PA가 뭐라고? 역집합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P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죠?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는 걸 만들려면 PA의 모든 원소한테 내 동료가 되라! 라고 물어보는 그 과정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럼 뭐야? 결국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걸 몇 번 물어봐? PA의 원소의 개수만큼 물어보지? 그래서 2의 NPA 해서 이렇게 식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게 몇인지 구하려면 당연히 PA의 원소의 개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럼 NPA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얘는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지?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으니 자 결국에 자 NA가 몇인 거야?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8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2의 8승 해서 256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가주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 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8번 문제를 보기 앞서서 이런 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자, 두 가지 조건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해야 돼. 그래서 자 미지수로 주어진 우리가 집합이 있을 때 자 그 집합의 원소가 겹치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건 애초에 절대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자 1, 2, A 이렇게 쓰잖아? 그럼 무조건 원소의 개수 몇 개로 고정이야? 3개여야만 하는 거야. 3개를 띄워놨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A가 절대로 1 또는 2랑 같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원소는 유일하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바로 순서에 구애받지 않은. 자, 집합이라는 건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모은 순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뭐야? 조합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한다면 자 여기서 이런 얘기 좀 할게 그냥 자 내가 원소를 1하고 2를 원소로 가져 라고 얘기를 하나 2하고 1을 원소로 가져 라고 얘기를 하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소라는 거는 조합의 가지수를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58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근데 어때? 쓰여있는 거는 분명히 명명백백이 다르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다르게 다른 문자로 정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합이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 있는 원소들이 여기 있는 거랑 다 같다고 돼 있지? 그럼 누군가는 누구랑 분명히 같을 거란 말이야. 까지 괜찮아?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요 A, B가 뭐 A, B를 고르든 B, C를 고르든 C, A를 고르든 문제될 건 없어. 알겠지? 자, 이 A, B가 그럼 여기서 누구랑 같은데? 모르죠? 모르면 뭐 해줘야 돼? 케이스 분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중투반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중요한 사유 세 가지 뭐야? 계산이 빡센 거. 또 계산이 빡센 거 우리들은 할 수 있잖아. 그치? 또 케이스 분리가 많은 거. 또 발상이 어려운 거. 이렇게 세 가지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봐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A, B가 그래서 누구랑 같은데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봐봐. 어차피 서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구성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A, B를 내가 찍었을 때는 누군가랑 같아야 되지? 봐봐. 한 번에 모든 걸 다 같다고 할 필요 없어. 알겠어? 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비교하면 돼. 왜냐면 A, B가 여기 중에 세 개 중에서 같은 게 없어. 그럼 문제 뭐야? 박살 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A, B는 A 곱하기 B니까 봐봐. 여러분들은 A, B가 A일 수도 있고 혹은 B일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쨌든 뭐야? A를 구성하는 여기 둘 중에 하나랑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자는 거. 아니면 A, B가 뭐랑 같다? C랑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죠? 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또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알겠죠? 봐봐. 모든 걸 한 번에 다 비교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하나씩 비교해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씩 차근차근 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케이스를 두 가지로 한번 분리를 좀 해볼게요. 자, A, B가 A다. 혹은 A, B가 B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한 문자가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A, B가 A인 거랑 A, B가 B인 거 구분 안 할게. 그냥 문자의 지위가 달라진 거지. 어차피 조성이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A, B가 B인 것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야. 하고 보여줄게. 자, 그럼 봐봐. A, B가 A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A가 0이어도 성립하죠? 그쵸? A가 0이어도 성립하고 B가 뭐여도 성립해? 1이어도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놓치지 마. 물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내가 풀어봐서 알아. B가 1이다 하고 문제 풀면 답 나와. 알겠지? 근데 A가 0인 것도 놓치지 마세요. 평소에는. 자, 그럼 A가 0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를 이제 케이스 1-1이라고 보자. 자, A가 0이면 X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버려? 0, B, C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변을 보니까 어때? A가 들어간 놈이 죄다 0이 돼버리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원소는 유일해야 되지? 그럼 저렇게 0, 0 띄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아, 애초에 이런 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쓰기 전에 파악해도 괜찮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케이스 1-2 봅시다. 자, 이때 무슨 얘기 할 거야? B가 1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라는 집합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 A랑 B랑 B가 아니라 1이랑 그리고 C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A랑 그것도 뭐야? C랑 그리고 C, A랑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 B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를 세워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A랑 같고 그죠?
C랑 C랑 같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해주면 돼? 그래, CA가 1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CA가 1인 걸 알아. 근데 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도 달려있었지? 그러면 B가 1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떤 정보도 얘기할 수 있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대입해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자, 합과 곱에 대해 갖춰주지? 그럼 뭐로 생각할 수 있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아니겠니?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 뭐 실근 나오는 거는 얘가 4보다 작으니까 보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봐. 두 근의 합이 몇이야? 음수지. 마이너스 4죠? 두 근의 곱은 양수지. 그럼 뭐가 둘 다 음수 나온단 말이야. 평균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가장 큰 원소 최대원이라고 할게요. 최대원은 뭐가 된다? 다시 여기서 음수 두 개 나오는 거랑 하나 1로 구해놨죠? 그러니까 최대원은 뭐다? 1이다. 이렇게 부어 넘어갈게. 뭐 이것도 한번 구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3 나오실 거니까 내가 말한 대로 어차피 음수인 원소 두 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시간 아끼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해서 1-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봐봐. 실제로 이 문제에서 뭐 가능한 모든 뭐 최대 원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야? 아니야. 그냥 최대인 원소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봐봐. 우리가 케이스를 한 가지 더 봐야 된단 말이야.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랑 겹쳐. 그래가지고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답이 똑같으니까 뭐야? 최대인 원소를 구하여라 하고 문제가 끝나거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최대원 1 찾았지. 그리고 뭐 모든 최대인 원소의 합을 구하라, 뭐 최대인 원소의 차를 구하라 여러 개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구하여라 하고 끝나지. 그죠? 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찾았지. 그럼 얘를 답이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나는 할 거야. 뭐 이거? 케이스 2. 뭐 A, B가 C인 것도 한번 같이 보자. 자, 그럼 A, B가 C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C가 어떻게 나와? X라는 집합은 일단 A 있으시고 그 다음에 B 있으시고 그 다음에 A, B 있고. 미리 스포하지만 케이스 1보다 케이스 2 해석이 좀 더 어렵긴 해. 알겠죠? 그냥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왼쪽으로만 풀어도 전혀 문제 안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야? A, B는 C인 거 알고 있는데 그냥 A, B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B, C는 그럼 뭐가 돼? A, B제곱이 되지? CA는 A, C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 A, C제곱 같은 경우는 미쳤나봐 진짜. A제곱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일단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야? A, B랑 B랑 같은 건 알 수 있는데, 자, 무슨 얘기? 얘네 둘이 과연 여기서 누구랑 매칭이 될까? 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케이스 분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분리가 많아지니까 어려운 문제가 맞아. 자,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결정을 해줘야겠다는 생각. 결정되지 않은 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 그냥 손부터 떼는 게 맞아. 알겠지? 자, 그러면 A가 케이스 2-1 해가지고 A는 AB제곱이랑 같고 B는 A제곱 B랑 같은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A가 0인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A 0일 때 뭐였어? 문제가 박살이 났죠? 그쵸? 왜냐면 A 들어간 집합 원소가 전부 다 0이 되잖아. 겹치는 게 생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0인 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로 넘어와. 그럼 다시 B제곱은 뭐라고? 1이야 라고 볼 수 있으니까 B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시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뭐야? A제곱이 1이라는 얘기 할 거니까 A가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시겠죠? 그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겹치면 돼야 돼. 모든 원소는 유일하기 때문에 한 놈은 1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봐봐. 어쨌든 한 놈은 1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1이라면 A, B 구분하지 마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다시 A랑 B랑 A, B지. 얘네 둘이 곱한 거나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2-1은 나가리가 됩니다. 자, 케이스 2 봅시다. 자, 이번에는 A가 뭐라고? A제곱 B고 그리고 B가 뭐라고? A B제곱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A가 0이거나 A, B가 1이거나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다시 0이다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됐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 거야? A, B가 1이다 라는 얘기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A, B가 1이라는 건 뭐야? 사실상 C가 1이라는 얘기지? 그럼 뭐야? 한 원소가 1이다 얘기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그죠? 그럼 한 원소가 1이다 해버리면 이거 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쓰고 갑시다. X라는 집합은 자 A랑 B랑 1이랑 그리고 A, B는 1이었고 그리고 뭐야? BC는 B고 CA는 A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또 무슨 뭐 더 할 얘기 없어지지? 그럼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 해주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다 챙겨주고 끝내면 되는 거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 해줘야 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대 A, B는 C였는데 그게 1이었어 라고 말해버리면 아까랑 똑같은 식 나오고 똑같은 결과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대원은 1이다 라고 말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우리가 케이스 분리하는 걸 연습시키려고 한 문제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59번 문제도 유일성에 대해서 논하는 좀 그 원소 개수 문제인데 이건 이따가 시간 가져보면서 너네들한테 풀 시간 좀 줄게.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60번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집합을 관찰을 할 때 범위 쓰고 있어? 아니야.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집합을 관찰할 때 자 fx는 0이다를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조건식을 만족하는 걸 죄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x를 우리 뭐라고 그럴 거냐면 해집합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만약에 이 fx를 우리가 이렇게 조건식으로 다시 한번 써봐. fx는 0이다 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의 무슨 집합이 될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 모아놓은 집합 뭐라 그래? 진리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집합 혹은 진리집합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렸을 때 해를 구하라 라고 했던 문제들 있지? 전부 다 진리집합을 구하라 같은 말이야. 해를 구한다는 얘기가.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서 뭐 코멘터리 하나 달아주면 자 다시 집합의 모든 원소는 뭐라고? 원소는 자 유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자? 중근은 몇 개로? 한 개로 간주한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고3 뭐 여러분 고3 문제 안 풀어봤겠지만 고3 모의고사에 이번 20번 문제인가가 이 주제로 문제가 나왔어. 해집합에 대한 합집합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들 수능 때도 집합을 계속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해가 유일하다는 걸 우리가 중근을 한 개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변하는 걸 이용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삼각함수 써가면서. 그래서 나온 적이 있는 주제니까 이것도 한번 노테이션 할 만한 주제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60번은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풀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fx는 자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자 a가 뭐라고 돼 있어? 0 해가지고 자 뭐야? 해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러면 1 플러스 i가 a의 원소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fx는 0이다 의 한 근으로서 우리가 뭘 생각하자? 1 플러스 i를 생각합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x 더한 다음에 f2x는 8에 자 원소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봤냐면 이 A하고 B가 둘 다 무슨 수래? 문제 읽어보면 실수라고 개수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 B는 실수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방정식의 한 근으로서 자, 다시 어떤 방정식? 실계수 3차 방정식의 이 방정식 자, 실계수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린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 켤레근을 갖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어떤 얘기가 떠오르냐면 fx는 그럼 봐봐 1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인수로 갖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냥 근각계수 관계 바로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그리고 이 3차 방정식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다음 인수는 x로 시작하실 거고 2차 항의 계수는 0이죠? 그럼 2차 항의 계수 0 되게 분수 맞춰주면 그냥 x 플러스 2 해주면 되거든? 여기 있는 수랑 반대, 부반대입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fx는 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니 여러분들 뭐 하면 되겠어요? f2x는 8식 세운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스포하면 x는 1밖에 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 실수인 것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조리제법으로 우리가 3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냥 첫 근을 그냥 인정하고 끝내면 돼. 봐봐, 근을 모두 구하세요, 근의 합을 구하세요 아니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첫 근 구하고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좀 4문제 정도 풀게 할 거거든. 한번 같이 풀어보자. 같이가 아니라 각각 풀어보자. 53 55 59 61 이렇게 4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53 55 59 61 문제를 2번만에 맞추는 건 시험 볼 때 의미가 없어. 알겠지? 한 번만에 풀어서 맞출 생각으로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풀고 일단 풀어놓은 거 푸시고. 아 저거 다 50을 빼야 돼. 3번, 5번, 9번, 7번. 아하. 아 내려오는 거야. 가끔씩 토문형 숫자가 나오면 50을 빼세요. 알겠죠? 나도 내가 그 책을 잘못 가졌어. 나 도형이 이름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좀 찐바가 났으니 어른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문성이 갑자기 20을 넘기고 있어? 40일 친구 이름 뭐였지? 진호. 진호는 얼마큼 했어? 안 했어? 집에 좀 뛰고 있어? 다 했어? 2가 된다고? 그리고 3번 더 해야지. 3번 더 적겠다. 이거 뭐지? 이거 오른쪽 말고 이거 입자가 뭐지요? 아니야 몰라. 그치? 까면 바로 될 것 같아. 성형이 얼마나 했어? 앞에 해결했어? 그래서 다시 놓친 게 있어 그거는. 한번 다시 숙고해보자. 재고를 준호 미안해요.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잘했어요. 이거는 하고 사제 문제는 현주가 앞에 쪽에다 2로 나왔어. 대선에 앞에 2로 나왔어. 이거 아니 앞에 2번하고 3번하고 잘했네. 실수로 들어오시고 미안해, 내가 내 실수야. 세상에는 친구 없었어? 이거 나왔어? 내가 좀 나도 문제지. 저거지? 너도 그래서 마크라는데 이 문제를 처음 셀리하고 또 해봐요. 참 이게 기억연립 문제는 들으면 아는데 그지? 53번에 2, 55번에 5번이에요. 아 6개 일단 저 시계 기준으로 15분까지 하고 그 틀린 거 있으면 풀이하고 그리고 저 진행해볼게. 그래서 이게 문제들의 한정 보수가 많거든. 그래서 놓친 거 맞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틀린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풀었어? 그렇게 갖다 하고 있어? 나이스.
자, 일단 여러분들 9번 같은 경우에는 60이 아니라 12지 미안해.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대수관계가 자명하죠? 그쵸? 이때 나올 수 있는 비집합이 그러면 봐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근데 ABC의 대수관계 때문에 안 겹치는 게 자명한 애들이 분명히 있지. 그래서 그 겹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도 9번 문제고. 자, 그리고 x하고 y 문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값은 같을 수 있어. 그냥 뭐야? 집합의 두 원소를 더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같은 문자를 쓰면 항상 같아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쓴 거야. 그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럼 2a랑 2b랑 2c는 어때? 서로 같을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한다고 했지? 그리고 하나 더. 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는 A와 B와 C 그냥 대소하게 이렇게 정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걸 A라고 해도 문제가 안 돼. 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다 뽑아서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이 중요한 거지 각각이 누군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A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어때? 2A는 A 더하기 A지.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2A보다 클 수밖에 없지? 클 수밖에 없다는 건 같을 수도 없다는 거야. 자, 같은 연료로 B 더하기 C도 어때? 2C보다는 반드시 작고 2B보다는 반드시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 뭐가 남아? A 더하기 C 같은 경우에는 다시 A에다가 B 더한 것보다는 A에다가 C 더한 게 좀 더 크겠죠? 그치? A에다가 C 더한 것보다는 B에다가 C를 더한 게 좀 더 크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 대수관계들은 또 마찬가지로 자명하지만 누가 문제야? 2B랑 A 더하기 C가 같을 수도 있다 라는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뭐? 케이스 분리해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분리 잘 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일단. 근데 MB가 몇이라고 돼 있어? 5라고 돼 있네? 케이스 분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 2B는 A 더하기 C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래,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럼 최소값은 8이고 최대값은 24야. 그럼 4하고 10이 있어야 되지. 그럼 4하고 10의 사이 등차 중항은 뭐가 돼? 8이 되죠? 그래서 4, 8, 12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것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 아니면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원소가 혹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원소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된다? 겹치는 원소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순서대로 등차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겹치는 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규격화시켜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등차 수열 관계의 원소가 있으면 분명히 겹쳐. 가운데 놓은 두 배랑 양쪽 끝에 더하면 등차 중항식 만족하니까. 그치? 근데 순서대로 등차가 아니면 안 생기겠네? 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얘하고 얘였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9번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 등차 수열과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야? 최소가 8이라는 얘기로 우리는 제일 작은 놈 A가 뭐야? 4라는 거 알고, 그쵸? 최대가 몇인 거? 24라는 걸 가지고 우리 무슨 얘기가 있었어? 24는 이 C가 제일 크죠? 그 C가 10이라는 걸 알고 갈 수가 있겠단 말이야. 근데 자 원래대로라면 6개가 나와야 되지. 왜? 뭐 해줘야 되니까? 3개 중에서 3개 골라줘야 되잖아. 자, 그쵸? 6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자, 5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겹치는 게 발생했어. 일단 순서대로 등차 수열 하고 넘어가자. 알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전부 다 파악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1번 말로만 할게. 61번은 2차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K가 1대 2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K가 2일 때랑 2가 아닐 때 케이스 분리해줘야 돼. 케이스 분리 안 하면 틀리는 거죠. 자, 53번은 기억하고 리을만 봤거든? 왜 맞는지 한번 잘해보세요. 53번은 3번. 알겠지? 5번. 혹시 5번 다 못 낸 사람 있어? 5번인데 틀린 사람. 보자. 자,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 A가 자 A의 원소는 1과 2와 1, 2 해가지고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는 A를 가지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PA가 뭐야? A의 몇 집합이죠?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라는 말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공집합이 PA의 원소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다시 공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인 거야. 그럼 결국 이 말은 어떻게 치환이 될 수 있어? 공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 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돼? 다시 A의 부분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갖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식이 바뀌어나갈 수가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고, 자, 니은은 또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자, 1 가로 1, 2 이렇게 나와있죠? 자, 가로 1, 2가 PA의 원소 라고 물어본다는 건 다시 어떻게 보라고? 가로 1, 2가 A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물어본다. 이게 A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면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야? A한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오직 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다시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는 거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다를 만족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요 집합의 모든 원소 가로 1, 2지? 가로 1, 2가 A의 원소를 맞는 말 아니면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할게. 자, 디귿은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 가로 1, 2가 자, PA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부분 집합을 만족하려면 다시 왼쪽에 있는 놈의 모든 원소가 오른쪽에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를 필두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괄호 1, 2가 PA의 부분 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다시 PA는 뭐라고?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했죠? 그럼 결국에는 괄호 1, 2가 A의 부분 집합이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무슨 판정? 1이 A의 원소이고 2가 A의 원소인지 판정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다. 근데 어때? A의 원소 1, 2 둘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넘어갑시다. 질문죠? 필요 없어? 자, 봅시다. 12번 12번 문제 내가 이미 다 써놨어요. 알죠? 예? 질문 어떤 거? 네. 이게 된다고 하죠. 어. 여기서도 아? 공집합하고 아니지, 이건 원소잖아. A의 원소. A의 원소, A의 원소 두 개를 더해서 만든 XY. 이건 PA가 아니라 그냥 A의 원소잖아. 그치? 그래서 기호를 잘 봐야 돼. 공부해. 5번은 2번 1, 2라고 돼 있어? 이거 아니라면 봐봐. B 봐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공집합 아니야? 진공 공집합 자기 빼였잖아. 자기 빼도 공집합은 되잖아. 그래서 2번 틀려서 자, 예. 네, 1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가능하지.
2 더하기 2에서 4 신별식이 0이 돼야지. 합이 2죠. K가 2일 때는 오. K제곱 플러스 K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 아니 그럴 수 있어. 아니 너도 그냥 K가 2면 X는 2분의 1이라는 해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A의 원소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우리는 K를 없애버리잖아. 이가 왜 안 되냐고? 자, 11번. 야, 미안하다. 자, 보자. 11번.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봤었어. 아이, 정말. 자, 보자. 자, 빨리 볼게. 자, 11번 무슨 얘기하고 있어? A라는 놈이 뭐야? X 발을 하래. 그쵸? 어떤 X? K-2의 X 제곱 한 다음에 뭐라고 써있을까? 삼각 빼기다? 더하기 K? 맞아? 는영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요 방정식의 해집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NA가 1 되게끔 하는 K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액면으로 보기 어때? 그냥 눈에 보기에는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실상은 뭐야? 몰라요 방정식이야. 그치? 왜?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닌지에 대한 언급 없죠, 그쵸? 2차 방정식이라고 직접 언급 안 돼 있죠? 그럼 얘는 몇 차는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리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K는 만약에 2라고 해버리잖아? 그러면 자, 주어진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 돼? 1차 방정식은 뇌를 비우고 얘기합시다. 해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야. 오케이? 봐봐. 여기에 해가 몇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K가 2가 아니야. 그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이거는 증명 완료라는 뜻으로 그냥 메모칠게. 자, 2차 방정식이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 해줘야 되죠? 그래서 D가 0이다 라는 스토리로 넘어간다면 D는 뭐라고? 4 빼기 K 제곱 플러스 2K 얘가 0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은 봐봐. 근을 구하러 갈 필요는 없어. 왜? K 제곱 빼기 2K 빼기 4 이렇게 나와있죠? 자, 두 근이 허수면 곱이 뭐야? 두 근이 허수이면 곱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 왜?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언제나 뭐가 나오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오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지면 곱은 양수지. 이 명제 대우가 뭐야? 2차 방정식의 곱이 음수면 그는 실수다. 무조건 실수야. 그치? 근데 어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래요. 그쵸? 그럼 무조건 실수 나오지? 그러니까 한 뭐라고? 2. 잘못 쓰셨어요. 에헤이 미안해요. 에헤이. 뒤에 있는 하나만 밑에 거. 오케이 미안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어. 자 그래서 합은 2지. 근데 여기서 검증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K가 2면 어떡할래? 라는 거. 그쵸? 그것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 5 쓰면 2가 답이었겠지? 근데 마이너스 2 상수항 있으니까 그죠? 상수항 있으니까 아 2는 해가 아니겠구나 해서 빠르게 보고 넘어간다고 좀 중요해. 근데 과정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알바 노고 어쨌든 K가 2인 거 알고 합이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총합은 4가 되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넘어갑시다. 12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2번 오늘 프로파일링은 유형 7번까지 생각하고 있거든? 유형 6번 미안해. 유형 6번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프로파일링은 조금 느리게 하루에 7번 수업 동안에서 끝낼 거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자 보자. 자 요리요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는 자 부등식의 해집합을 우리가 건드릴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이 부등식의 해집합은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해도 되지만 봐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만 관찰하면 식만 쓰고 끝나거든? 근데 이제 뭐래? 교집합을 하네, 합집합을 하네, 여집합을 하네 이러지? 차집합을 하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쓰면 어때?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번에 그 시험 봤을 때 그 서술형 3번, 서술형 5번 문제에 수직선 안 들어간 친구들 되게 많아. 수직선을 그리면 틀려도 1.0점에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풀어. 1점 감점될 정도는 풀어.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점수가 다 날아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점수가 다 날아간 사람이야. 그러면 조금 이번 경각심을 좀 가집시다. 알겠죠? 자, 해서 우리가 부등식의 해집합이라고 자, 이렇게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수직선 위에 구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하는 이유는 시각화를 통해서 조건 해석을 간단히 하자고. 왜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조건 해석이 간단해질까? 일단은 교집합, 합집합 해석이 쉬워지지? 그죠? 자, 수직선 위에서 교집합이라는 건 뭐야? 둘의 겹친 범위가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일종의 연립 부등식 푼 거야. 두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뭐 생각할 수 있어? 합집합이라는 거는 하나라도 포함하는 거니까 요 수직선이 그려지는 모든 구역.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A 합집합 B가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을 시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져.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럴 때는 항상 왼, 작, 오, 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야? 왼쪽에 있는 건 작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큰 거다 라고 말하면서 수직선 위에다가 내가 수를 나타내는 순간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지? 그쵸?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좀 안 놓쳤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반은 놓치고 다른 애들은 안 놓치고 이래버리면 계속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번에 경각심을 조금 가지고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말하니까, 자, 수직선 위에 자, 범위 합이 자, 실수 전체다. 자, 뭐야? 이렇게 범위 그려지는 게 전체를 다 덮어 있어야 이게 A 합집합 B가 6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고 앉아있네. 자, 교집합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어이구, 먹다. 이래서 증오가 있다. 그치? 자, 교집합 같은 경우는 어때? 겹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겹친 부분은 언제나 뭐야? 이 A 방정식, A 조건 방정식과 B 조건 부등식이죠? A 조건 부등식, B 조건 부등식의 공통범위 바로 무슨 부등식 푼 거야?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부등식 범위의 교집합은 연립 부등식에 해다 라는 거 우리가 자, 항상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선에다가 구현할 거야. 근데 우리는 자, 구현할 수 있어 없어? 첫 번째 거 A는 구현할 수 있죠? 해가 뭐야? 마이너스 6과 1 나오시지?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1 해가지고 자, 왼쪽 오른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범위로 그려지겠죠? 그쵸? 근데 어때? 합치면 전체가 되고, 그러니까 어때야 돼? 요 부분에 대한 커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 해줘야 됩니까? 겹치는 부분이 1에서 2 사이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어때? 1보다 크거나 같다를 첫 번째 놈이 준비를 해놨어. 그치? 그럼 두 번째 놈이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를? 그래, 2에서 닫아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에서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등호를 포함한 해를 만들 수밖에 없고 얘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은 해밖에 못 만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2가 나왔다고? 무조건 얘 해겠네? 라고. 그치? 자, 그래서 2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쪽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내려오고 6을 마이너스 6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구조의 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뭐야? 결국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라는 놈은 다시 우리는 부등식의 해는 언제나 방정식의 해를 경계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씩 쓰는 거 가능하겠고, 이제 뭘 물어보는 간에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전개해도 돼. 근데 문제에서 못 물어봤어? A 빼기 B 물어봤지. 그쵸?
그래서 이걸 조금 풀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좌변이 1 더하기 a 빼기 b가 돼버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을 띄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일단 써놓고 볼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a 빼기 b가 자 마이너스 8 나왔어. 여러분 이번에 이거 볼게요. 자, 4a 플러스 3b.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럴 때는 그냥 구하는 게 낫겠지. 자, 2a 더하기 b를 물어보면 뭐라고 될까? 어떤 방법을 실험할 수 있을까? 물론 전개해가지고 각각 구해도 돼. 알겠지? 생각 안 나면 그냥 각각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는 거야. 그래서 봐봐,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 실수배가 돼도 문제가 안 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나오시겠지? 그쵸? 그래서 2a 더하기 b는 하고식을 써주면 뭐가 나온다? 20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 개수 뒤에 맞게 넣어주면 돼요. 원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b랑 a는 마이너스 x배 차이 나지? 그죠? 그럼 다시 b랑 2a가 2배 차이 나죠? 원래는 무조건 마이너스 x배 차이 나는데 2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자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미정계 수업했을 때 한번 다뤘을 것 같은 내용이야. 다시 한번 보고 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서 이 정도 한번 볼 수가 있고, 자 뒤로 넘어가서 68번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말은 하지만 부분집합을 정하는 경우의 수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죠? 가지수. 자, 경우의 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경우의 수는 항상 어디서 발생해? 자유도에서 발생합니다. 자유도. 오케이? 봐봐. 결정돼 있으면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결정된 요소는 경우의 수가 항상 뭐야?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1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봐봐, 내가 부분집합을 결정한다는 건 자, 원소의 선별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 모든 원소한테 내 동료가 되라, 내 부분집합의 원소가 되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대답이 몇 가지야? 그쵸? 아무런 그게 조건이 없으면 들어갈래 말래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근데 꼭 들어간다고 해버리면 걔에 대한 경우에 서 하나가 되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는 봐봐,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야, 그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조건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자, 결정된 것이랑 결정할 원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경우의 수는 하나씩. 그쵸? 그러니까 데려가는 애들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는 뭐야? 결정된 원소가 뭐고 결정할 원소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라. 68번 문제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이제 선정이 된 문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많이 겪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좀 복습하자는 취지로 가져온 거야. 자, S는 자, S 뭐야? 대놓고 표본 공간이라고 나는 경우의 수 문제야 라고 지금 티내고 있어. 그치? 자, S는 뭐라고 돼 있어? A, B, C, D, E, F, G 이렇게 우리 7개의 원소 가지고 있으시고, A라는 집합은 A, B, C 이렇게 있으시고,
자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 있어? AC D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해석하는 건 A 합집합 X는 B 합집합 X가 자 만족시키는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물어봤지?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집합에서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뭐야? 그래 원소의 구성이 같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 그죠? 자 그 같다는 얘기 한 번만 다시 들어갈게. 정의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다시 이거 정의나 자 교과서에서는 이 A랑 B랑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 2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고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여야 A랑 B랑 같다. 그래서 결국 뭐야? 구성이 같다 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가민가 할 때는 왼쪽의 모든 원소가 오른쪽의 원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쪽의 모든 원소가 왼쪽 원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정의로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알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A 합집합 X, B 합집합 X 자 서로한테만 있는 원소가 있으면 돼야 돼? 안 되지? 근데 원래 A랑 B를 비교를 해보면 자 A랑 C는 공통이긴 해. 근데 A만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B지. 그죠? 그럼 합집합을 때리면 분명히 가면에는 B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B만 좀 어때?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D죠? 그죠? 그러니까 우변에는 D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봐봐. X는 합집합을 해가지고 결국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자 X가 합쳐져가지고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는 서로한테 없는 걸 채워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좌변의 X는 어떠냐면 우변의 D 때문에 D를 가져야 해 라는 결론을 내줘야 해. 그죠? 그리고 봐봐. 우변에 있는 X는 어때야 돼? 얘랑 합쳐서 얘한테 있는 걸 다 메꿔준 거지? 그럼 A한테만 있는 B를 메꿔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X는 자 반드시 B를 원소로 가지시고 그리고 누구도 D도 원소로 가져야 해 라고 결정된 원소가 두 개가 생기지? 그럼 나머지 원소는 뭐야? 자유롭게 가져가든 말든 할 수 있는 원소야. 이 때문에 결국 X의 개수 몇 개다? 5번만 물어보면 되니까 2의 5승에서 3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 자 뭐 B, D, A, C 그리고 E, F, G 이렇게 있는 우리가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 각각한테만 있는 거 채워주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결국에는 자 이 X라는 놈은 다시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준비해서 B한테 주고 그죠? B 차집합에 A에 해당하는 원소를 취득해서 A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리가 좀 만들어지냐? 다시 A합 X가 B합 X다 와 자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뭐냐? A 대칭 차집합 B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라는 말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서로한테 없는 걸 채워줘야 되니까 대칭 차집합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 이렇게 세모로 많이 표시해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자 물론 이 생각의 과정도 중요해. 근데 너네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걸 이해한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제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물론 풀어본 적 있고 시험지에도 냈고 원래보다에도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왜 다시 또 시키냐? 이렇게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풀어서 맞출 거는 그죠? 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자는 거야. 해서 68번 이렇게 한번 같이 68번? 18번이겠죠?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45면? 아 우리 5분 남았구나. 아 깜짝이야. 자 해서 이렇게 받고 70번 문제로 고쳐봅시다.
아 70번? 20번이죠. 자, n한 다음에 이렇게 두껍게 쓰면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x는 자연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조건들이 달려있어? a와 x는 x다. 그리고 b차 a 교 x는 5,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조금 먼저 나오긴 했는데 좀 얘기를 할게. 자,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연산의 결과로서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너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 걸 바탕으로.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일단 암시라는 건 뭐야? 보고 파악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래서 특수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연산의 결과가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전체 집합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 나오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의심할 관계는 총 몇 가지야? 세 가지죠?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A하고 B가 서로 소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항상 좀 상정을 해야겠죠? 그쵸? 이것 중에 어떤 결과인지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식 보면 다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한 번만 정리할게. 알겠죠? 자, 해서 일단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랑 같은 표현들 한번 같이 보고 하자. A하고 B 말고 P하고 Q로 봅시다.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우리 나중에 써먹을 일 있어 없어? 써먹을 일 있습니다. 왜? 이거 뭐에 파악해?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때 우리가 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는 다시 집합에는 저런 포함관계를 얘기를 하지만, 자, 명제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보증해주는 표현이죠. 또 하나 더, 모든 P의 원소 X에 대하여 Q이다. 그래서 모든 들어간 명제의 성립 조건도 뭐가 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사실 모든 들어간 명제랑 조건 명제는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자, 어떤 얘기? 자, 연산의 결과를 했으니까 우리는 교합, 여차, 대 해가 5가지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P 교집합 Q가 뭐다? P다. 그리고 P 합집합 Q가 뭐다? Q다. 그리고 여집합을 해버리면 여집합의 평관계는 반대다. 그리고 차집합을 해버리면 P차 Q가 공집합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베리에이션이 더 나옵니다. 그쵸? 양변에 여집합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P차 Q의 여집합은 뭐야? P 합 Q, P 여집합의 합 Q가 되죠? P Q 여에다가 전체 여집합한 거야. 등으로 가는 것도 지금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치? 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뭐야? 한 놈의 여집합과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뭐 포함관계에 대한 암시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니? 자, 해서 특수한 결과 맞죠? 전체 집합 나오는데 가만히 냅둘 거야? 아니지? 자, 그거 지킨 겁니다. 5번째, 자, 대칭 차집합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 원래는 우리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뺍시다 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대칭 차집합 원도 한번 다시 할게. 자, P 대 Q는, 자, 원래 정의는 P차 Q와 Q차 P의 합집합으로 제시가 돼서 이 한쪽 집합만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가진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차집합은 어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아?
P 합 Q에서 P 교 Q를 빼라. 합친 거에서 겹친 거 빼라. 라고 보시면 되지? 그럼 다시 합치면 뭐야? Q죠? 겹치면 뭐야? P지?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이 그냥 차집합이면 뭐가 된다? 포함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소인 표현도 한번 더 해보자. 자, 서로 소는 왜 봐? 서로 겹치는 게 있고 없고 물어보는 거지? 아까 뭐 했어? 어떤 들어간 명제가 겹치면 참 안 겹치면 거짓이었지? 그러니까 존재 명제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에 쓰인다. 어떤 P의 원소 X에 대하여 보다 Q이다 라는 명제가 뭐가 돼? 거짓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P와 Q가 서로 소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이고 합집합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뭐라 했어? 그냥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각각의 원소의 합과 같아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치? 세 번째 여집합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한 놈의 여집합이 다른 놈을 완벽하게 포함해. 자,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요 1번씩 있잖아. 여기서 Q를 Q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이거 뭐가 돼? P차 Q여가 되는 거지? 그럼 P차 Q여가 공집합이 된다. 차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앞에 게 뒤에 놈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알겠어? 자, 네 번째 뭐야? 차 집합을 하면 P차 Q하면 뭐가 나와? 빠지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 Q차 P도 마찬가지로 크다 라고 해서 뺐는데 안 바뀌면 서로 소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 대칭차 집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P 대 Q는 그냥 P 합 Q랑 같다. 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런 암시하는 표현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해야 돼. 바로바로 꺼내줘야 돼. 보자마자 판별해야 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라고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라고 얘기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게 무식행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따 밥 먹고 다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어서 얘기 다시 할게. 문제풀이. 그리고 뒷시간에는 스텝 바이 스텝 시단계 문제풀이 할 거야. 그래서 넘어갑시다. 네. 이거 어딘데? 홍박? 여기까지 이게 벤다이그램은 뭐냐? 여기 좋아하고. 거쪽까지. 아, 잠깐 같대. 우리가 여지법이라는 거 우리가 맞지를 얘기하지? 네. 얘 울타리 받기, Q가 완벽하게. 어? 얘 울타리 받기, 맞지요? 얘를 완벽하게. 맞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얘로 기억하면 돼. 항상 세 가지 띄워놓고.